이번에는 섹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건설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대선 구도가 본격화되면서 기대는 높지만 상대적으로 주가는 부진한 상태입니다. 물론 시장 영향도 있지만 오프닝 때 보여드린 것처럼 시장 대비 상대 수익률도 건설업이 조금 더 부진한 상태인데 왜 그런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대선이라든지 전체적인 건설업에 대한 얘기 이분 모시고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증권의 박세라 건설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건설업이 사실 저희가 좀 전에도 WS 리프레시라는 코너에서도 잠시 이 대선과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재료가 건설입니다 라는 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좀 부진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최근에 이제 핫한 뭐 테마라고 할 거예요. NFT라는 것만 들어가면 주가가 소위 난리가 나는데, 부동산에도 이제 NFT와 관련된 얘기가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정말 그냥 시류에 영합해서 그냥 다른 건지, 아니면 정말로 뭔가 펀더멘털이나 개연성이 있는 얘기인지, 이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NFT 열풍이 아무래도 건설업종한테도 상당히 세게 또 불고 있는데 네. 연관성을 찾기가 좀 어려운 와중에 네. 한국토지신탁이라는 회사가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인 후오비코리아 지분을 인수했다라는 소식이 나오자마자 주가가 또 뜨겁게 반응을 그렇죠.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NFT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를 따지고 보면은 사실 현재 비상장사이지만 저희가 DABS라고 해가지고 디지털 자산 유동화 증권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DABS라는 거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느끼기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제 뭐 MBS라든지, 그러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눈에 보이지 않은 거를 갖고 담보 가치로 해서 이 유동화시키는, 네, 맞습니다. 거래할 수 있는, 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일종의 지금 리츠는 조금 많이 익숙하실 텐데 네. 리츠랑 똑같이 부동산의 어떤 건물에 대한 수익증권을 갖다가 DABS라는 걸로 발행을 해서 우리가 똑같이 거래를 할 수가 있는 이런 시장이 또 있기 때문에 네. 부동산에서도 비상장사이지만 이런 네. 좀 NFT 관련된 기업들과 또 그런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앞으로 이런 시장들이 조금 더 커지고 성숙해진다면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도 그렇게 좀 큰 기업의 회사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약간 좀 놀라운 개념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은 주식이라는 걸 예를 들어서 10억을 갖고 있다 그러면 지분을 조금 넘길 수는 있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일부 매각이나 이런 게 좀 쉽진 않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가능하게 만든 구조인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DABS라는 상품이 갖고 갈 파괴력이 만만치도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갑자기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같이 공부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건설하면은 결국에는 저도 이제 오프닝 차트 때 건설 수주의 증가율을 좀 보여드렸어요. 상반기에는 좀 올라가다가 하반기에는 계속 쭉 내려오는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설업은 이제 수주 산업에 대한, 특히 수주가 나왔다 그러면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아무리 대선에서 우리 이제 뭐 공급 내릴 거야 하지만 그게 없다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뭘 갖고 우리가 모멘텀을 잡아야 될지, 그리고 최근에 쓰신 보고서 보니까 정비사업 쪽을 좀 보자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내용을 좀 먼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네. 아마 정비 사업을 보자라는 얘기와 우리가 하반기에 좀 수주가 부진했던 얘기가 같이 연관돼서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비 사업이 우리가 예정되었던 대규모 사업장을 다 내년으로 이제 밀리게 되다 보니까 네. 건설사들이 이제 신규 수주가 좀 가물었다 이렇게도 보실 수 있는데요. 음. 주식 시장이나 수주나 모든 산업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입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내년에 대선이라는 빅 이벤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 가지 공약에서 이렇게 혼돈이 좀 있는 것처럼 어떻게 시장이 바뀔지 모르니까 지금 당장 사업을 벌리기보다는 내년에 좀 넘겨서 하자 이런 컨셉들이 많아서 내년으로 점점 사업장들이 많이 밀리고 있고 때문에 내년에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어떤 결과를 막론하고서라도 사업이라는 게 결국 지체되어 있으면 그게 그만큼 또 손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비 사업도 견딜 수 있는 어떤 그 한계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대선에 누가 뭐 됐든 시나리오를 떠나서 정비 사업이 다시 재추진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그래서 정비 사업 수주가 다시 늘어날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건설업종에 대해서 맥락을 잡기 조금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올 거면 주가가 좀 움직여주면 좋을 텐데, 일단은 이게 대선이라는 이슈가 아무래도 어차피 온다 하더라도 그 모양새나 아니면 규모라든지
뭐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마진과 관련된 것들 때문에 이제 불확실성이 좀 많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들고 있고요. 한편으로 이제 또 하나 좀 질문이 드리고 싶은 게 전 세계가 최근에 이제 뭐랄까요 많이들 이 밀어붙이는 중장기 테마가 이제 탄소 중립 내지는 이제 뭐 환경을 고려한 여러 가지 산업 이런 거 넷제로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저희도 이제 막연하게 생각해 보면 여러 산업의 수혜가 있겠지만 건설업도 당연히 이런 친환경과 관련된 수혜가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어떤 뭐 생각은 있었거든요. 이거 좀 구체적으로 뭐 건설 담당이시니까 한번 얘기해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탄소 중립의 이 세대에 있어서 건설사들이 같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은 바로 환경 설비 투자가 늘어난다라는 점입니다. 결국에는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설비가 필요하고 그렇죠. 어떤 뭐 플랜트가 필요하고 폐기물 처리나 뭐 수처리 이런 것들이 테마가 뜬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거를 처리하기 위한 부지도 필요하고 건설도 필요한 것처럼 애초에 건설이 기초 산업이기 때문에 모든 새로운 신사업과 산업이 성장하는 데는 건설업이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런 탄소 중립 같은 경우에서는 에너지를 과소비하는 업종에서 먼저 이런 거를 주도를 좀 하는 편인데 그게 우리 건설사랑도 관련이 깊은 에너지, 정유, 석유화학 회사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애초에 관련된 기술 공정들도 상당히 많이 해봤고 그 공정에다가 일부 새로운 신기술을 접목시켜서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이라던가 아니면 이 포집한 걸 갖다가 새로운 화학 제품을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건설사들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파트너십 그리고 기술력들을 제휴를 해서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신규 수주를 좀 일으킬 수 있는 성장의 기회를 잡았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구체적으로 뭔가 뭐 발주라든지 이런 게 아직 나오지는 않고 있죠.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은 뭐 모두가 다 얘기하고 있는 CCUS 같은 네. 경우도 사실은 지금 이미 많이들 쓰고 있는 기술은 정유 회사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쓰는 그런 하고 기술들이기 있고. 때문에 네. 우리가 탄소 중립에 걸맞는 기술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네. 여러 이제 글로벌 스타트업 기업들이 지금은 좀 연구를 해나가고 있는 단계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뭔가 눈에 잡힐 만한 프로젝트가 뭐가 있느냐라고 네. 본다면 결국에는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천연가스 관련된 플랜트가 늘어난다라거나 아니면 또 수소와 암모니아와 관련된 공정들과 관련해서 이것도 결국 뭐 암모니아 플랜트를 짓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또 연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내년도에 또 주목해야 될 그 부분이 이 가스, 수소 이 두 가지 플랜트 부분에서는 확실히 해외 쪽에서부터 반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 그래도 여쭤보고 싶었던 게 사실은 이제 국내 건설사가 2010년, 11년에 상당한 호황을 맞았던 게 우리가 이제 보통 서비스 수지를 보면 여러 가지 수지가 있지만 또 건설 수지가 있거든요. 엄청나게 좋았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서비스 수지에서 건설 수지가 다 차지했던 게 2010년, 11년이었는데 지금은 뭐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말도 안 되게 지금 뭐 바닥에 놓여 있거든요. 우리가 대선이라는 모멘텀도 내년에 좀 기대할 수 있지만 위드 코로나나 이제 전체적인 백신의 어떤 접종률이 국가별로 올라오면 과연 저 건설 수지가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러면 너무 밸류에이션적으로 우리가 좀 딥밸류라 그러잖아요. 건설업 전체가 뭐 PBR이든 PER은 너무 낮은 상황인데 국내 갖고만은 갈 수 없는 그런 밸류에이션을 해외에서 건드려주면 좋겠는데 아직 답은 좀 안 보이거든요. 아까 그런 부분들이 연결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산업들도 다시 이제 공정이 제기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어떤 좀 기회나 이런 게 보이시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아마 해외 수주 좀 언제쯤 반등할 수 있겠느냐 네. 이제 모두의 염원이기도 한데요. 좀 많이 좀 포기하신 것도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좀 포인트가 존재합니다만 아까 서두에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선은 우리가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탄소 중립과 관련된 플랜트가 늘어날 것이다. 이 부분이 또 하나 이제 해외 수주 반등 모멘텀이라고 첫 번째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또 언급해 주셨던 듯이 국내 기업들도 일부 좀 구조 조정이 되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있던 기업들이 이제는 조금 많이 발을 뺐다라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사실은 2010년, 11년대 너무 좋았다가 또 아시겠지만 13, 14년도 이후부터는 또 많은 손실을 기록을 하면서 빅베스도 많이 했죠. 네. 뭐 실적 발표할 때마다 손실이 너무 많이 나니까. 근데 최근에도 좀 손실이 좀 났던데요? 네, 그래서 네. 이게 건설사들이 이제 습득을 한 거죠. 너무 국내 건설사들끼리 경쟁을 할 필요는 없다. 돈이 안 되는 거에 너무 무리하게 달려들지 말자. 이러면서 사실
우리나라 이제 국내 건설사들도 그렇고 해외도 많은 EPC 기업들이 조금은 구조 조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반등의 폭보다는 반등의 기미가 조금만 있다고 하더라도 살아남은 EPC사들은 사실 그 경쟁력 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을 또 많이 선점을 해올 수가 있어서 해당 부분에서는 저희들한테는 뭐 종목이 많진 않지만 특히나 뭐 삼성엔지니어링, 그렇죠. 현대건설 같은 종목들한테는 특히나 수혜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삼성엔지니어링은 유가가 이렇게 올라오면 무조건 주가가 잘 갔어야 돼요. 근데 잘 못 가더라고요. 근데 연구님이 보시기에는 그래도 이제 코로나라든지 아니면 조금씩은 그래도 아까 가스나 ESG와 관련된 발주가 나오게 되면 삼성 엔지니어링한테는 분명히 기회가 온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많은 이제 글로벌 리서치에서도 보고 있는 게 2021년도는 사실상 최악의 시장이었다. 코로나 2년 차에다가 뭐 앞으로 불확실성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발주를 많이 못했는데 지금 인플레이션 시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정유 석유화학 회사들도 너무나도 많은 이익을 남겼고요. 네. 이미 곡간이 너무 풍부하고 그렇죠. 중동 국가들도 유가가 올라간 만큼 재정상도 많이 넉넉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그 많았던 프로젝트 중에서도 이제 좀 돈이 될 만하고 본인들이 직접 투자할 영역에서는 선제적으로 이제 내년에는 투자에 나설 수 있는 그런 많은 배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년도 뭐 발주 예상 규모라던가 캐pex 규모들이 다 점차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분명히 내년도 뭐 당장 상반기에 볼 수는 없겠지만 점차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업종들이 다 피크아웃 논리로 지금 주가가 다 소위 말해서 두드려 맞고 있는데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최악 내지는 그래도 회복의 뭐 바텀아웃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라고 보고 있고 아까 이제 지금까지는 뭐 해외 쪽에 얘기를 했다면 결국 또 중요한 건 또 우리가 대선 얘기고 대선 얘기를 하자라는 게 아니라 여당의 이제 대표이신 이재명 후보가 내는 공약 건설 관련된 공약과 유력 이제 야당 후보이신 윤석열 후보가 내는 이제 공약이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르잖아요. 둘 다 공급을 증가시킨다고는 하지만 누가 되냐에 따라서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은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어려우실 수 있지만 좀 약간 그 중에서도 조금은 더 같이 봐야 된다든지 이런 좀 정리해 줄 수 있을까요? 네. 네. 뭐 결과가 너무나도 극명하게 달라질 거기 때문에 어떠한 정답이 좀 있는 건 아닌데요. 그렇죠. 그래도 좀 쉽게 투자자분들께서 좀 접근을 하는데 팁을 드리자면은 어쨌거나 어떤 정부가 됐든 공급을 확실히 늘린다인데 아무래도 한쪽은 공급을 더 많이 늘리겠다 공공주도로 이런 컨셉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될 때에는 어떤 특정 뭐 산업 종목에 대해서 픽하기보다는 건자재 수요가 많이 늘어나겠구나라는 건자재는 컨셉으로 무조건 늘어난다. 네, 그래서 시멘트 쪽에 훨씬 더 좋은, 좀 편하게 접근하기 쉬운 상황일 것 같고요. 만약에 좀 규제 완화 쪽으로 간다라고 본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정비 사업 부분이 좀 시계가 빨라진다. 조금 더 빨리 그런 정비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겠다라고 본다면 아무래도 우수한 정비 사업 수주 잔고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 브랜드력 그리고 재무력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 건설사들이 훨씬 더 유리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자막에도 나가지만 유력 이제 건자재 내지는 건설과 관련된 뭐 대형 건설사보다는 당장은 이제 시멘트 내지는 이제 건자재 쪽으로 보자라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해외 쪽도 뭔가 내년부터 좀 괜찮아질 것 같고 국내 쪽은 여전히 불확실성은 좀 있지만 그래도 이제 교집합으로 올라가는 섹터가 있다 보니까 건설, 특히 건자재 쪽은 좀 유념 있게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영증권의 박세라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